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 여러분들의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선취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신 분들은 물린 종목들이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한가 인상 점상 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100배 성장 산업 여기에 투자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과연 100배 성장하는 산업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 3종목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영상은요, 의견, 이유, 사례, 결론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례차례 의견, 이유, 사례, 결론을 통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의견은요, 100배 성장 산업, 과연 어떤 산업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래차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이야 뭐 증시가 좀 빠져가지고 살짝 밀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자율주행에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때 2021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율주행 꼭 강조드렸었는데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자율주행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런 뉴스가 떴어요. 서울시에서 202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떴는데, 자, 상암에서 자율주행 택시 버스 달린다고 하고, 그리고 1호 승객은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이제 뉴스로 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브리핑을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암에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다. 29일 상암동 에스플렉스 센터 광장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선포식이 열렸고 시범 운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호 승객으로 오세훈 시장이 탑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뭐 면허를 수행하고 뭐 그리고 뭐 운행을 한다, 어디까지 뭐 운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운행해서 시민이 뭐 이용하도록 이렇게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결국 이게 뭐냐, 먼 미래라고 하면 이제 도입기지만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은 도입기에서 성장기,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뭐 청계천 도심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 기업과 협력해가지고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운행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뭐 예정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뉴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2026년까지가 아니더라도 한 이제 2022년도 3년도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사실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도, 사실 스마트폰이 출시를 했을 때는 이제 2007년, 8년도 이 정도 흐름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결국 상용화 되는 건 이제 11년도 그리고 12년도 한 이제 3년 정도 격차를 두고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자율주행 흐름을 보면 대부분 자율주행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온 것이,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한 2016년, 17년 이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슬슬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인데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애플도 무려 2025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애플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근데 그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자율주행이란 것이 이제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이 자율주행하는 거 요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요런 흐름들을 뭐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책임자 그런 사람들을 또 영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자동차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선 후보 공약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대선 공약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그리고 아강 컴퍼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4대강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한다고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무려 한 3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를 이제 저출산 관련된 공약 이슈로 1000% 정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대북 정책이잖아요.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DRTI 500%, 600%, 그리고 부산선 8% 왔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움직인다는 점, 그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 보도록 할게요. 정부와 정치 힘 합쳐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정부 지원 속에서 자율주행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천명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약이죠. 실행이 더디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하자. 정부 뭐 주도로 이렇게 자율주행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천명했다. 아직 속도가 느리다.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 자율주행 적극적으로 밀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윤 후보는 테슬라, 애플, 벤츠 등 굴지 해외 기업들이 이미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성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지배하는 자익을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정부 자체로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을 주목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미래차 부분. 사실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미래차라고 하는데, 미래차 부분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사실 뭐 투자한 데 있어서 이 제품 수명 주기론 요거 하나만 잘 챙기더라도 사실 뭐 돈 잃을 리는 없다. 큰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었죠. 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아니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시기, 그 외 등등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인터넷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그런 부분이 이제 도입기의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아마 역사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상당히 큰 주가 상승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업 자체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100배는 기본이고 200배, 300배도 능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2G폰 시장보다도 스마트폰 시장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0배 정도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이나 미래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00배 정도는 능히, 저는 그 이상으로도 이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수단, 이동수단은 인간에게 필수예요. 통신수단도 그렇고요. 통신수단에 대한 혁신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운송수단에 대한 혁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송수단에 대한 혁명이 몇백 년 만에 이번에 또 이제 도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변곡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해야 될, 자율주행이 100배 성장하는 이유, 서울시에서 이미 상용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고요. 애플도 2025년 자율주행차 출시한다고 하고, 대선 후보들 공약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차 부분은 제품 수명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요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자, 2G 폰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때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인터플렉스, BH 요런 애들이 이제 크게 움직였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터플렉스가
6,800% 움직였습니다. 1,000원짜리 종목이 무려 68,000원까지 갔어요. 자,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4차 혁명 들어가면서. 여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혁명 시기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이때 이제 나온 흐름이지만 그냥 모바일 혁명이라는 그런 단순 시대적 변곡점에서 나타난 흐름이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5G나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AI 나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대거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BH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최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원래는 요것도 한 1,000원짜리 종목인데 이것도 한 3,000% 3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도입기 성장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차는 지금 도입기 위치에 있는데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자면 대선 공약주 같은 경우에도 이화공영 뭐 4대강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아가방 컴퍼니, 요거는 저출산 공약,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대아TI, 이건 이제 대북 정책,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도 공약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런 흐름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이화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에 3,000% 올라갔어요. 대통령 공약주로서 엄청 크게 갔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 될지 윤석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4차 혁명에 대한 천명을 할 것이고 미래차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빼먹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야 돼요. 뭐 특수건설 이런 애들도 한 번에 그냥 1,500%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 흐름 보셔야 됩니다. 엄청 실어 올라가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요것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책주로서 단기간에 그냥 1년 만에 1,000% 정도 상승시키고요. 자, 대아TI 문재인 대통령 대북 평화 정책이었죠. 그냥 막 3개월 만에 그냥 800% 상승시키고요. 자, 부산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3개월 만에 그냥 800% 상승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로 봤을 때 이게 자율주행이 대선 공약주에도 엮이고 그리고 도입기의 성장기로 들어가는 모멘텀적인 부분도 엮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교집합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야말로 저는 100배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20배, 30배짜리가 아니에요. 100배 운송순환에 대한 혁명입니다.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100배 성장하는 자율주행 계속 눈여보셔야 돼요. 빠질 때마다 계속 쓸어 담아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100배 성장하는 산업은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이 100배 성장하는 이유는 이미 나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출시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래차 자체가 자율주행이 됐든 전기차 수소차가 됐든 간에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라서 도입기의 성장기로 넘어갈 때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투지폰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인터플렉스 BH 1,000% 이상 상승을 보셨죠. 그리고 대선 공약주로 엮였을 때 이화공영 3,000%, 아가왕 컴퍼니 1,000%, 대아TI 800% 이런 식으로 5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해보려면 합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내장형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품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움직이면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트렉스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존과
글로벌 대기업이죠. 아마존도 지금 자율주행 부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과 알렉스아우토 프로젝트, 자율주행 프로젝트거든요. 거의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스마트카 제품 및 솔루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유럽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 그런 회사들과 협력을 맺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닉스입니다. 자, 국내 유익 CV2X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표준화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CV2X 기술인데 충분히 라닉스에서 국내 유일로 해서 이 CV2X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요 사물화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송신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동통신 송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CV2X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유일하게 좀 이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닉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네 종목 모트렉스, 남성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과연 요 네 종목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너무 고점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매수하기 좋은 저점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트렉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모트렉스 최근에 여기서 2020년도 때 크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아마 자율주행 붐이 여기서 한번 불었었죠. 그래서 1차 상승이 한번 나오고 아직까지 계속 횡보를 하면서 2차 상승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주식 관련된 도서나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다른 유튜브 보시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만물은 이제 파동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상승파 세 개랑 그리고 이제 하락 파동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한 개 나온 겁니다. 큰 파동이 여기서 한 개 나왔고요. 그러면 이 큰 파동이 이제 어떤 구간에서 2차 파동 크게 나오는 것이냐, 하락계 2파 다음에 어떻게 해서 큰 상승 3파 나온 것이냐, 그것이 이제 파동의 절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딱 파동의 이 절반 자리에서 새로운 파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끄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4등분선 이렇게 끄면 자 이렇게 파동의 절반 자리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죠. 파동의 절반 자리는 5,9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5,900원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그리고 매집이 들어가는 흐름들. 왜냐? 매집이란 것은 박스권을 상징하는 것이 박스권은 매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은 매집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2차 파동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동 평균선도 지금 수렴을 해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최근 들어 자율주행 이슈 애플에서 자율주행 이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래량도 좀 붙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이야 뭐 증시가 빠지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도 좀 이제 많은 흐름인데 그렇게 뭐 별다른 뭐 큰 뭐 적자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고요. 이제 좀 흑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차피 흑자 내던 기업이 또 흑자 내봤자 시장에 관심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내다가 흑자로 돌리는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종목들 중에서도 모트렉스가 세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흑자가 유지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모트렉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종목 모트렉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남성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그 식스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그리고 3,000원 미만에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간다. KMW가 2,500% 갔고 국유제재 2,500%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6,800% 올라갔고 BH가 2,000% 올라갔고요. 화승인드가 1,500% 올라갔다. SNS텍도 1,500% 올라갔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3,000원 미만 종목 글로벌 대기업. 요거를 꼭 눈여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남성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과 알렉스아우토 프로젝트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3,000원 언저리 종목이 3,100원짜리 종목이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흐름이 분기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2020년도 12월 달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 좀 이제 수익 폭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적자 흐름이 좀 나오는 흐름은 아니다. 이 부분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면 또 긍정적인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흐름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의 절반, 자, 파동의 절반 자리에서 항상 큰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최저점 그리고 여기 최고점 이렇게 이제 줄을 그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등분선 그어보니까, 그럼 이제 파동의 절반 요 자리잖아요. 자, 3080원 자리가 파동의 절반 자리입니다. 근데 파동의 절반 자리에서 계속 또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여기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확산을 했다 다시금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쌍바닥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파동의 절반 자리에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2차 파동, 강력한 2차 파동, 전고점을 넘기는 그런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몇 배 성장, 100배 성장 산업은 바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결국에 긍정적 흐름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 이제 뭐 증시가 빠지고 투심이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그리고 4차 혁명 관련주들이 관심이 또 쏠리면 또 긍정적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괜찮고요. 월봉도 아주 훌륭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서 거래량 좀 붙으면서 좋은 흐름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증시가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약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대로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 종목도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 3사, 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3,000원 언저리 기업입니다. 3,600원짜리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재무 흐름을 보면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2019년도 적자였지만 2020년도 흑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흑자에서 또 흑자로 내봤자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면 이거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한 4등분선 또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4등분선 이렇게 싹 그어보니까, 자, 어디 가장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파동의 절반, 여기 저점과 그리고 여기 고점을 이렇게 딱 4등분선 그어서 딱 절반 4,070원 자리랍니다. 이 4,070원 자리로 4,000원대 자리로 왔을 때 가장 매수하기 좋고요. 여기를 때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니까, 자,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하고, 여기서 또 8월달에 증시 빠지니까 또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했다가 또 증시 빠졌다가 빠지고 다시금 4,000원 계속 노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4,000원대 구간에서 계속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흐름이 1, 2, 3, 4, 5, 6, 7, 8, 9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4,000원 자리에서 또 매집을 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상승했다가 절반까지 눌리고 또 상승하고, 그리고 또 절반까지 눌리고 또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항상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월봉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음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1년 내내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1년 내내 하락 추세다가 결국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쌍봉 만들어야 되거든요. 봉우리 2개는 만들어줘야, 그래야 쭉 빼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봉우리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1개 더 만들어주러 갈 것이다. 어차피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100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수혜를 받으면 충분히 뭐 7,000원, 8,000원까지도 능히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 라닉스, 자, 라닉스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CVTX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세계 유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라닉스는 국내 유일 CVTX 기술을 보유 중이잖아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표준 자율주행 부분이 바로 이 CVTX 기술이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 CVTX 기술을 가지고 표준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 상한가를 갔어요. 대장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도 추세 전환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자, 추세 전환이 이렇게 깔끔히 나오고, 그리고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 터졌다가 아직 거래량 터지면서 나간 흐름이 없어요. 크게 급락한 흐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 7%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면 결국 다시금 거래량 절반 정도만 터지더라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닉스라는 종목도 아마 다시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보시면, 자 이 종목은 한번 여기서 시세가 크게 나왔고요. 나와서 이렇게 파동을 한 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파동 한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라인에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시장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빠졌어요. 근데 빠지는 흐름 보세요. 빠질 때 누가 더 매수를 많이 했는지 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11,600원 자리거든요. 11,600원 자리 계속 돌파를 못 하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못 합니다.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빠지는 흐름 보도록 할게요. 빠지는 흐름에서 개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건드리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 다이버전스가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완전하게 하락 추세를 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무려 8개월 만에 하락 추세를 돌리는 그런 장대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 이후 횡보하고, 그리고 다시금 15,000원 18,000원 정고점 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내 유일이니까. 국내 유일 진입 장벽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눈여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요 이제 100배 성장 산업은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 요 네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입기의 성장률로 넘어간 그 사례, 그다음에 대선 공약주로서 변동성이 나왔던 그런 사례, 그리고 모트렉스라는 종목, 남성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라닉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목들이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4차 혁명, 지금 뭐 코로나 쪽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쪽으로 수급 쏠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것은 이미 중복된 흐름이고 이미 악재가 뭐 여러 번 겹쳐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종목도 변동성 나오기에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크게 수익을 내려면 4차 혁명, 이 4차 혁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수익 출도라는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100% 무료로 하루에 한 번씩 관심주 추천해 드립니다. 승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작 전에 돈 될 만한 뉴스들 싹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백과사전, 테마주 검색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자율주행 쳐보십시오. 요 네 종목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또 검색이 되기 때문에 테마주 백과사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검색기, 그 다음에 주식 백과사전 주식 강의 자료, 우리 초보 투자분들과 직장인 투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에서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문서화로 해서 다 업로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모든 혜택들을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댓글창 보시면 안드로이드 설치할 수 있는, 삼성폰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 터치하시고 설치하셔서 좋은 종목 함께 공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 산업 100배 성장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시고요. 항상 미래기술 쪽으로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수익!